안녕하세요. 박다영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아주 추워졌습니다. 정말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날씨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크리스마스는 그럼에도 따뜻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주간 시세동향 12월 셋째 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부동산원 자료입니다. 네, 12월 셋째 주 12월 20일 조사 기준일입니다.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매매 가격은 전국 기준으로 0.07% 상승했고요. 전세 가격은 0.06% 상승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상승폭이 좀 이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네요. 네, 전국 기준으로도 0.02%포인트 빠졌고요. 또 수도권은 0.03%포인트 빠졌고 지방도 0.01%, 서울은 0.02%포인트 매매 상승폭이 하락했습니다.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인데요. 전국 기준 0.03%포인트 하락했고요. 그러니까 오름폭이 하락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올라가고는 있지만 올라가는 그 폭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도권도 0.05% 상승했는데요. 지난주보다는 많이 떨어졌죠.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서울도 이번 주 0.06% 전세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 결과를 보시면 서울이 0.05% 상승했고요. 세종시는 마이너스 0.57%로 하락했다.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게 좀 많이 다르네요. 여기 한국부동산원 조사하고 KB부동산하고 조사 폭이 지금 이 수치 폭이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12월로 신고된 실거래가 보여드릴 텐데요. 몇 개의 거래가 유난히 뚝뚝 떨어지는 거래가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곳들도 많고 전체적인 거래 건수는 사실 몇 건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예전과 이제 1년 전과 비교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처럼 뭐 지난주 0.47% 하락, 이번 주 0.57% 하락 이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다. 저희가 체감으로 느끼기에도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충남 0.15% 상승, 충북 0.12% 상승, 세종 아까 하락 말씀드렸고요. 대전은 어디 갔을까요? 대전은 0.03% 상승. 대전도 이제 상승폭이 거의 많이 차이가 없다. 이렇게 나오네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이 계속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하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너무 비싸다는 느낌이 들거나 또는 이제 주변에 뭐 공급이 많이 늘어난다거나 또는 지금처럼 여러 가지 세금 규제, 대출 규제 때문에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거나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이 매수세가 줄어드는 데에는 그것들이 작동하죠. 이 지금 정부에서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 하고 계속 펼쳐온 그런 제재들이 오히려 아파트 값을 많이 부추기게 됐고요. 결국은 그냥 살 수 없이 만들어 버리는 정책으로 대출을 확 묶어서 사고 싶은 심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집을 안 사도 되겠다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집을 살 수 없으니 좀 기다렸다가 내가 나중에 언젠가 사고 말 테야 이렇게 좀 억눌러 놓은 그런 기분입니다. 여러 가지로 집을 사거나 많이 갖고 있으면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게 하겠다. 또는 네가 집을 살려면 이자를 갚느라고 허덕허덕 힘들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 매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국적으로 상승폭이 많이 줄어든 가운데 세종이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이 대구가 0.03% 하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 광주가 아직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상승세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번 주 0.1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지난주와 비슷한 폭의 하락 보이고 있고요. 세종의 경우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신규 입주 물량 증가 영향 등으로 매수 심리 위축 및 매물 적체되며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 요 신규 입주 물량은 4-2 생활권 지평동 쪽에 11월 말부터 그러니까 12월 1월까지 지금 입주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매물이 많기는 한데 거기 매물이 많은 것은 아니고요. 그쪽으로 나오는 것들은 전세 월세 매물이 지금 많습니다. 이게 대출을 받으면 직접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가 없죠. 지금 당장 입주하실 수 없는 경우들도 많을 텐데 직장 같은 거 뭐 갑자기 훅 옮겨서 입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입주하거나 아이들 뭐 학교라던가 이것도 뭐 이제 초등학교 뭐 마치면 오겠다 이렇게 되신 분들 뭐 대출 받아서 집을 어떻게 해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출 받으면 지금 당장 입주를 해야 되고 아니면 전세를 주게 되면 이제 4년을 기본으로 가져가야 되고 지금 집 구하시는 분들 아예 계약서에 2+2 2년 계약갱신해서 4년 살 것이다 계약서에 지금 적으면서들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집인지 남의 집인지 이제 이런 상황이 앞으로 한 4년간은 펼쳐질 듯한 그런 상황이네요. 전세가격 동향 보겠습니다. 전국 0.06% 상승했는데요. 지난주 대비 전세가격이 상승폭이 살짝 축소되었습니다. 세종의 경우는 지난주 0.33% 하락해서 이번 주 0.43% 하락으로 나오네요. 시도별로 충북이 0.17% 상승, 충남이 0.17% 상승, 대전은 보합이고요. 세종은 하락했고 대구도 하락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세종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신규 입주 물량 4-2 생활권 지편동 쪽으로 전월세 매물들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월세 금액에는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KB부동산 주간 보도 자료입니다. 같은 조사 기준일 12월 20일이고요. 서울 아파트 가격은 0.08% 상승하면서 0%대 낮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도 이제 한참 오르다가 점점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너무 비싸다 하는 부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세금 대출 때문에 사고 싶어도 못 산다. 이거 같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KB주택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매매는 전주 대비 0.08% 상승 보이면서 0%대로 낮아진 상승률을 유지했고요. 경기도는 전주 대비 0.10% 상승을 기록하며 상승세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으며 전세는 변동률 0.08%를 보이면서 낮아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지역별 매매 가격 변동률 보면요. 대전이 0.12% 상승했고 충북이 0.2% 상승, 충남이 0.12% 상승, 세종은 0.07% 하락. 그래서 아까 한국부동산원의 조사하고는 수치상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체감하기는 이쪽이 조금 더 가깝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대구는 보합이네요. 전세 가격의 경우에는요. 서울이 0.11% 상승했고요. 대전이 0.04% 상승했고 대구는 0.03% 하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충북이 0.25% 상승, 충남이 0.21% 상승, 세종이 0.24% 하락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지금 입주 물량 많으면서 전세가는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매수자 매도자 동향 지수. 그러니까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매도하려는 사람보다 지금 적은 상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지금 이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서울이 50.0으로 지난주 51.8과 유사하면서도 살짝 더 떨어졌고요. 인천이 42.4 어마어마하게 높았다가 어느새 50 이하로 떨어졌네요. 자, 광역시 중에서는 광주가 79.6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래도 100 이하기는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아직 광주만 살짝 그 상승폭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죠. 부산 65.5, 대전 45.7, 울산 42.5, 대구 23.2로 100 미만의 매도자 많음 시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종은 얼마나 될까요?
네, 매매 가격 이번 주 상승률 상위 지역 보겠습니다. 창원 의창구가 1.03으로 이번 주에 가장 높은 상승률 보였고요. 마산 하포구, 마산 회원구 등 창원, 마산 지금 이쪽이 현재 오름폭을 보이고 있네요. 그다음 논산이 0.67%로 이번 주에 높은 상승률 보였고요. 강릉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0.64. 청주 상당구가 이번 주에는 0.47%로 청주시 중에서는 가장 높은 상승률 보였고요. 원주 그다음 공주도 0.43% 상승을 했네요. 하락률 상위 지역 세종이 0.07%로 1위. 세종은 오를 때도 막 1위를 하면서 가더니 또 떨어질 때도 1위를 하면서 가는 항상 이름을 순위에 올리는 그런 지역이네요. 대구 달성군 0.06% 하락. 부산 강서구, 안양 동안구, 대구 서구 등이 이번 주에 하락한 지역으로 나왔습니다. 전세 가격 보겠습니다. 전세가격 상승률 1위가 계룡 지역입니다. 1.27% 전세가 상승했고요. 마산, 창원, 다음 청주 상당구가 매매 가격에 이어서 전세 가격도 이번 주에 높은 상승률 보였네요. 0.69%. 공주 지역 0.46%, 청주 서원구 0.42%로 이 주변 지역들 상승 보였고요. 하락률 상위 지역 이거 이제 구별로 나오는 거라서요. 대구 중구가 0.45% 하락, 안양 동안구 0.29% 하락, 세종이 0.24% 하락, 의왕이 0.23% 하락, 과천이 0.17% 하락 이렇게 하락한 지역들이고 대전 유성구가 0.05% 하락 전세가 보였습니다. 자, 매매 증감률 보겠습니다. 자, 한창 오르고 났더니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이제 오름폭이 다들 주춤해지는 상황이죠. 거의 비슷비슷하게들 가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도 보시면 서울 지역도 2020년 중반부터 쭉 오르다가 이제 드디어 오름을 좀 멈추는 오름폭이 많이 낮아진 이런 모습 보이고 있죠. 네, 그다음 인천은 보시면 아까 서울이나 뭐 이제 이런 지역들이 올랐던 그 작년 중반에는 인천이 그렇게 오르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인천은 뒤늦게 올 상반기에 막 오르기 시작해서 이제 살짝 조정 들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대전 보겠습니다. 대전도 이제 조금 오르는 것이 이제 조용한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가 싶긴 한데 그럼에도 뒤늦게 오르는 대덕구는 여전히 좀 올라가는 모습 보이네요. 대전 0.12% 상승했는데요. 동구가 0.27%, 중구가 0.05%, 서구가 0.06%, 유성구가 0.08% 상승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이 있는 동구와 대덕구가 0.38%니까 그런 지역들은 아직까지 조금 더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세종의 경우는 0.07% 하락으로 지속된 하락 지난 7월부터 이어지는 지속된 하락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경기 지역인데요. 경기 지역도 마찬가지로 작년 중반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올 초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다가 이제 조금씩 자리를 좀 찾아가는 그런 모습. 최근 들어서는 뭐 전국적으로 다 거래량 줄고 매매가 상승률이 좀 주춤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충북 지역 같은 경우는요, 남들 오를 때 못 오르고 있다가 이제 뒤늦게 올 중반쯤 돼서부터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하고요. 오히려 청주 지역은 최근까지도 오를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더 오르는 폭을 지속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느낌 있어요. 이번 주 0.20% 상승했는데요. 상당구가 0.47%, 서원구가 0.39%, 청원구 없었고요. 흥덕구 0.05 올랐고 충주가 0.08, 제천이 0.33% 상승을 했습니다. 충남 지역 0.12% 상승했는데요. 천안이 0.08%, 공주가 0.43%, 아산이 0.04%,
논산이 0.67%, 이번 주 논산 상승률 높았죠. 계룡이 0.17%, 당진 0.11, 서산 0.20% 상승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매수자, 매도자 동향지수, 매수 우위지수요. 100보다 적으면 매도할 사람이 더 많은 것이고 100보다 높으면 매수할 사람이 더 많은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다 거의 100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래량이 많지 않죠. 자, 대전의 경우 45.7 정도 나오고 있고요. 세종이 20.0. 여기 어떤 지금 조사에 아마 한 달 전 요 11월 29일자로 나와 있는 요 수치가 아마 데이터가 입력이 안 돼서 여기 0%다. 세종의 매수 관심도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거 아마 데이터가 잘못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 전주 11월 22일에 4.3을 제일 이제 아래로 찍고 그 다음 주 16.2로 올라왔었고 12월 첫 주 32, 12월 둘째 주 23, 12월 셋째 주 20 정도 해서 물론 아주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은 관심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금매가 나오면 잡아볼까? 지금 어느 정도 내가 되는데 요 정도 금액에 혹시 좋은 걸 잡을 수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계시더라고요. 저희한테도 지속적으로 지금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충청북도 82.2, 충청남도 85.1로 전국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아직 충남북에는 매수하시려는 그 요구가 아직은 좀 많은 편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세종시에 얼마나 싸게 거래된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지 그런 실거래 좀 싸게 거래된 것들, 신고된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촌동으로 가볼게요. 네, 종촌동 9단지 한번 볼까요? 네, 가재마을 9단지 여기가 한신 휴플러스 리버파크 아파트 여기 제천과 방축천이 다 가까워서 입지가 좋다고 알려진 가재마을 9단지 지금 이 옆쪽으로 이제 주상복합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내년도 되고 다 끝나고 그러면 아마 이쪽 라인 상당히 멋지게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가재마을 9단지에 38평형 같은 경우는 최근에 9억 천 그러니까 뭐 높게 거래됐다가 잠깐 한 건 정도가 조금 낮게 거래됐지만 다시 어느 정도 회복된 모습을 보인 그런 상황이네요. 자, 근데 이 중에 지금 34평형 84 타입의 최근 거래가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 좀 이렇게 떨어졌죠. 6억 2,300에 84 타입이 거래가 됐습니다. 거의 다른 데서 이제 59 타입이 거래되는 금액대로 84 타입이 거래되다 보니까 타입은 B 타입이네요. 네, 이게 좀 떨어진 금액으로 거래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 8단지 여기는 세경 아파트인데요. 임대에 전환돼서 나왔던 그 아파트라 원래도 조금 매매가가 이제 낮은 편이긴 합니다.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근데 여기 그래프 보시면 그러니까 임대 전환하고 매매가 거래가 된 것이 이제 최근이기 때문에 거래가 쭉쭉 올라오다가 지금 뚝 떨어져서 거래가 됐는데 약간 의아할 정도의 금액으로 거래가 됐죠. 여기 매매 4억 거래됐고 직거래라고 뜨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거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낮게 거래된 것들이 있으면서 그 전체적인 상승폭이 이렇게 훅 하락했다. 이렇게 하는데 아마 힘을 보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종촌동 가재마을 12단지 중흥 S클래스 센텀파크 아파트인데요. 여기도 보면 쭉 올라가다가 이번에 뚝 떨어진 거래 하나 보였네요. 84 타입이 6억 7,500. 사실 여기 12단지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도 많고 청사 쪽도 가까워서 종촌동 중에서도 좀 높은 거래가를 보이던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8억 이상에서 거래된 것들이 지금 6억 7,500 거래되면서 좀 낮은 거래 금액으로 찍혔습니다. 네, 다음은 여기 소담동이에요. 소담동 세샘마을 6단지 한신더휴 펜타일스 아파트. 여기도 최근에 좀 떨어진 거래 금액들 59 타입인데요. 5억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5단지 6단지에서 5억에 거래되는 59 타입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5억 정도면
보금자리론 대출 받으시고 하면 지금 가진 돈 해서 지금 사놓기가 가능한 그런 금액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창 6억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5억 정도로 내려와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요. 물론 좋은 층은 금액이 그것보다 좀 더 나가기는 합니다. 이게 층이나 방향이 항상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원하는 좋은 건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금액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한번 보시고 좋은 매물 잡으셨으면 하네요. 또 다른 단지 한번 볼까요? 네, 다음은요. 방곡동 수르벤마을 1단지 아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상당히 매매가가 여기도 높은 단지 중에 하나죠. 여기도 거래 건수 많지 않은 가운데 여기 조금 낮아졌다. 이제 8억에 거래된 것이 하나 있었네요. 최고가가 9억 7,500까지 거래됐다가 84 타입인데요. 네, 지금 최근에 8억 거래된 것이 있으면서 조금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요. 이게 금액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낮게 거래된 것이 좀 보였는데요. 여기는 가락마을 6단지입니다. 여기 프라디움 아파트인데 여기도 이제 임대해서 전환된 그 아파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막 지금 금액이 정말 들쭉날쭉하죠. 네, 그 가운데 최근에 뚝 떨어진 거래 하나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매매가 1억 9천에 지금 거래가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가 재밌는 게 네, 보시면 올해 1월 22일에 1억 9,475만 원에 매매를 하셨죠. 근데 여기 보면 1월 30일에 전세가 1억 9,475만 원치 이 두 개의 금액이 같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 전세가 끼어 있는 상태로 일단 매매를 해서 뭔가 뭐 이렇게 명의 같은 것들이 넘어간 것 같고 이제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양도세가 안 나오죠. 이게 우리가 지금 집이 두 채거나 하면 두 채, 세 채가 양도세 많이 나오는 것 때문에 지금 못 팔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아예 마이너스가 되니까 양도세가 안 나오죠. 게다가 만약에 집이 두 채였다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한 해에 매도한 한 해에 수익이 나거나 또 이렇게 손해가 난 것들을 계산을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해서 양도세가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한 해에 또 이렇게 같이 매도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작동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1억 9천으로 일단 처리를 하셨네요. 또 8일 날 2억 6천에 요건 또 직거래 하셨네요. 네, 여기 8일 날 2억 6천에 직거래 하셨는데 그 전에 지금 전세가 3억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전세가 지금 매매보다 더 지금 높은 상황인데 아마 지금 이 금액의 거래가 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뭔가 이제 사연이 있는 거래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여기는 아름동입니다. 범지기 마을 1단지, 범지기 마을 중에서는 가장 대장 단지로 불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여기 세종시립도서관도 오픈했죠. 그런데 여기에도 5구 타입이 4억 4천으로 좀 낮은 매매가로 거래가 됐습니다. 2층이라 층은 좀 낮은 편이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창 오르던 최고가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오르기 전, 그러니까 19년 말부터 세종시가 막 올랐거든요. 그 전에 비하면 많이 오른 상태로 거래가 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가락마을 2단지 12월 10일 날 거래된 107A 타입 8억 5천에 거래됐고요. 직거래임에도 8억 5천에 지금 거래가 됐고요. 여기 가온마을 6단지 중흥 S클래스 센텀시티 여기도 34평형 84 타입 보면 보시면 하나 정도가 좀 높게 거래됐고 나머지는 이렇게 예전 가격에 비해서는 많이 오른 상태로 쭉 지속이 되고 있다. 이제 어느 정도 요 선대의 가치는 계속 갈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가온마을 12단지도 보시면 이제 올라갔다가 좀 내려가는 듯 급한 것만 이렇게 급한 불만 끄고 나면 다시 지금 올라가는 모습 보이죠?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단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금액대에 매물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새뜸마을 11단지 39평형 올라가서 안 내려오죠. 더 이상 거래를 안 하면 안 했지? 더 나오진 않는다. 이제 이런 느낌이죠. 10단지도 볼까요? 네, 10단지 35평형 올라왔다가 이제 요 정도 선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네요.
10단지 10억 5천에 10월에 거래된 게 마지막이기는 하네요. 네, 예전에 비하면 이만큼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평수도 볼까요? 네, 5구 타입입니다. 새뜸마을 10단지 5구 타입은 현재 6억 7,500에 거래된 것이 있네요. 네, 새뜸마을 10단지를 6억대에 매수할 수 있다. 이건 상당히 지금 혹하는 그런 금액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단지에서 84 타입도 거의 지금 이 금액대에 매수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아마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시장일 텐데요. 알고 보면 예전에 새뜸 10단지가 비싸게 거래됐을 때 금액이 8억 정도였단 말이죠. 그러면 그 금액이 결국 다른 단지 84가 8억 정도에 거래될 때라 지금은 새뜸 10단지가 6억 후반대에 거래가 되는 것이 다른 단지의 84가 6억 후반대에 거래되는 것과 같은 같이 오르고 같이 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근데 이제 대출이 되고 안 되고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호리홀마을 10단지도 한번 볼까요? 최근에 12월 7일에 직거래로 9억 3천 98 타입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창 때는 요 금액대 거의 12억 가까운 금액대까지 거래가 됐으나 좀 떨어진 상태이긴 한데 요 정도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여기가 한 20년도 초반, 그러니까 19년도 후반대 훅 올라갔던 이제 그 정도 선에서는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유난히 궁금할 정도로 싸게 거래된 그런 거래들이 좀 있고 그 외에는 예전처럼 한창 호가가 막 올라갈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초반에 훅 치고 올라온 19년도 후반 20년도 초반에 올라왔던 이제 그 금액대 정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그 정도 금액이면 네, 이제는 내가 사고 싶은 집이 있다. 그러면 적어도 내가 상투를 잡는 것은 아니다. 이제 어느 정도 조정해서 안정권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금액대에서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대출, 지금 대출 이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갚아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거 잘 계산하셔서 한번 매수를 고려하고 계셨다. 특히 이제 무주택자나 1주택자 갈아타기 하실 분들은 이제 좀 시기를 이렇게 저울질 해가면서 좋은 집들 한번 알아보시기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미스터 홈즈 세종센터 부동산 호스트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